시청자 참여 뉴스 제시카 진행을 맡은 신윤경. 저는 장성규입니다. 네, 추석 연휴 거리두기 해제가 된 이후에 맞는 연휴였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 네. 같은 경우에는 100년 만에 둥근 달이 떴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좀 보이진 않았어요. 살짝 보였는데 네. 그 살짝 보일 때 혹시 소원 어떤 거 비셨어요? 아우, 제시카 프로그램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빌었죠. 성규 저랑 씨는요? 똑같은 소원을 비셨군요. 정말요? 저희 네. 이제 제시카 시즌 1이 몇 편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즌 2가 이제 협찬이 좀 들어와 줘야 네. 되는데 그거 잘 팍팍 이루어지기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기대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 태풍 흰남노의 위력이 대단했는데 네. 우리 제시카 마을 기자들의 활약이 그 위력보다 더 대단했죠? 네,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시면서 네. 재난 방송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화면 한번 보시죠. 볼까요? 태풍과 가까운 지점에 있는 가파도를 연결해서 지역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파도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비와 바람이 멈추지 않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길목 우도 가장 동쪽 마을 우도 조일리 영일동 해안이 파도가 가장 크게 일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마을 기자들은 각 마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뉴스에 소개되지 않은 미공개 영상도 많은데 한번 보실까요? 네, 지난 2일 우도의 모습인데요. 오, 네, 아직까지는 좀 평온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이거 몇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유용희 기자가 보내주신 모습인데 지난 3일에 가파도의 모습이에요. 바람이 거세네요. 이때부터 저희 그 마을 기자들 단톡방이 난리가 났죠. 네, 실시간 상황을 이렇게 신수근 마을 기자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강창석 마을 기자가 보내주신 외도 월대천의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좀 평온한 모습이에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김남호 마을 기자 보내주신 지난 4일 오전 삼수천의 모습입니다. 우도가 지난 4일부터는 이제 비바람이 좀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오전부터 파도가 이렇게 무섭게 나오는 모습. 가파도, 마라도에 이어서 제주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비바람이 거세고 태풍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기자분들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신 것 같아요. 우도 하늘을 보세요. 와. 아이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월대천, 범람이 좀 자주 이뤄지는 곳이라서 이야, 예. 벌써 흙물이 가득합니다. 한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터진다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예. 내 터진다. 네. 가파도에 이렇게 바람이 거세서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뉴스에도 이제 소개된 모습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 이제 천진항의 모습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물이 차지 않는 곳이거든요. 푹 잠겼네요. 네, 그런데 완전 이제 물에 잠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안전하게 촬영하셨다고 하네요. 네. 함덕도 하늘이 아주 까맣게 변했습니다. 이도동에서 김정년 기자가 보내주신 영상인데 네. 역시 우도의 모습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제주도로 계속 순간 이동을 하고 있네요. 네, 곳곳에서 보내주셨으니까요. 네. 태풍 전야의 네. 어떤 고요한 모습 상당히 저때 불안해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이튿날 오전의 모습인데요. 우도는 좀 잔잔한 모습입니다. 의외로 아름답네요. 네, 사마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많이 터졌다가 좀 가라앉은 모습 같네요. 물이 많아졌어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폭포에 물이 많아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날 오전에도 제가 서귀포에서 취재를 했는데 바람이 좀 거셌습니다. 가장 피크가 언제였죠? 이날 새벽이었죠? 새벽에, 그렇죠. 가파도 이렇게 피해가 많아서 아이고. 지금 완전 도로가 부서진 모습이고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군요. 바다에서 감태가 막 올라온 거예요. 치우지 못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골칫거리가 됐는데 마을 의용소방대분들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치워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세요. 네. 이야, 저게 다 쓰레기예요. 네, 주민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치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랑이 대단합니다. 함덕인가요? 가파도입니다. 가파도예요. 네, 가파도에서 이제 그 행정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배가 끊겨가지고 야, 주민분들이 직접 이제 치우시는 총동원 모습이에요. 됐네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아. 많은 분들이 복구 작업에 함께 손을 보태주신 덕분에 태풍 피해 복구에 빨리 나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또 복구 작업까지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좀 뭔가 든든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랬는데요. 규모가 이제 워낙 세다 보니까 곳곳에 생채기를 많이 남겼어요. 태풍이 오면 제주시 외도동 주민들도 이 월대천이 범람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참 많다고 하는데 흰남노가 지나간 직후 월대천의 모습을 김시영 마을 기자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태풍이 지나고 이제 2시간 정도 지난 직후입니다. 물이 꽉 차 있네요. 네. 거의 뭐 만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와, 뭐가 또 부러졌네요. 가로수가 부러졌나요? 2020년 마이삭 당시에도 이제 월대천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네. 이 원래 평소에 이 월대천이 굉장히 맑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흙탕물로 지금 새까맣니다. 물 불어난 거 보세요.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다행히 범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사실 왜 이 비가 저렇게 많이 올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냐면 이 제주는 대부분 건천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몇 안 되는 상시천이거든요. 우리 월대천이. 네. 아이고.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와. 어우. 평소보다 물이 훨씬 많은 모습.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은 좀 평안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추자도 같은 경우에 예. 비하면. 네. 가파도 같은 경우에 비하면. 맞습니다. 이 워낙 요주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흰남노 태풍을 앞두고서 유이동 기상청장이 월대천을 직접 찾기도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저희도 이제 재난 방송을 할 때마다 태풍이 온 상황이라든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월대천에 자주 촬영을 가기도 합니다. 엄청 바쁘셨죠,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바빴죠. 네. 예.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우리 방송국도.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그나마 저 정도면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도 항상 좀 이렇게 대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늘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땠을까요? 네, 이번에는 오라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피해 복구에 온 주민들이 합심한 덕분에 빠르게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명숙 마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는 폭우를 동반하여 제주도 전 지역을 무차별 강타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도로와 네. 농로를 집어삼켜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물바다를 완전히 최고입니다.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터졌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한천은 평소엔 건천이지만 비가 오면 하천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건천이었던 곳이 저렇게 물이 많을 수가 급속도로 있을까요? 불어나기 시작했고 날이 태풍 때 피해를 본 곳이라 두려움이 급속했습니다. 네, 날이 때 정말 피해가 컸잖아요. 태풍이 빠져나간 자리는 엄청났죠. 처참했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뭔 줄 알 것도 없이 도로를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턱없는 일손 부족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SNS를 활용하여 봉사 요청을 하니 각 단체 회원 80여 명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너무 야. 따뜻한 소식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주민분들이 직접 나서 주셨습니다. 야, 우리 마을 사랑. 저 산다가리 좀 급한 그 방향으로 해.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네요. 각 지역이 배치된 주민들은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과 주민들의 발빠른 동참으로 다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우리와 함께의 힘입니다. 태풍과 폭우에 꼼짝도 못했을 야생 고양이 가족들도 나와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기자 문명숙입니다.
네. 야,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어떤 그 네. 대가도 바라지 않고서 저렇게 SNS상으로 헬프를 치니까 네. 100명 가까이 모이셨다잖아요. 네, 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SNS를 선뜻 봤으면 나서기 나갔을 텐데 힘든데. 못 보는 바람에. 네. 그렇군요. 어찌됐거나 알겠습니다. 네, 마을의 사랑 정말 대단하고요. 다음 소식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주에는 천주교 성지 순례지가 7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추자도에도 있다고 합니다. 추자도 올레 18회 1코스를 걷다가 보면은 환경안의 묘와 눈물의 십자가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용현 마을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천주교 성지 111개 중에 하나인 환경안 묘에 얽힌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이곳은 1801년 신유박계 때 순교한 황사영 알렉시오와 제주 간로로 유배된 정난주 마리아 부부의 아들인 황경한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1801년 2살 아들을 가슴에 안고 귀향길에 오른 정난주는 아이고. 추자도에 이르러 아들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걱정하여 어린 황경한을 예초리 바닷가 갯바위에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제주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갯바위에 놓여진 황경한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어부 오 씨에 의해 키워졌으며 지금 그의 후손들이 하추자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에서는 황 씨와 오 씨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풍습도 생겨났다고 아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족이 된 거니까요. 네. 바다 쪽 황색 바위 위에 십자가와 구유가 있습니다. 2살 황경한을 정난주 마리아가 놓았던 자리입니다. 아이고. 이제 그곳으로 가 보겠습니다. 아유, 직접 저기까지 가셨어요. 추자도에.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어려 있었군요. 아, 이곳에 작은 샘물이 흐르고 있네요. 이곳은 어미를 그리워하는 황경한의 눈물로써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늘 흐르고 있답니다. 아우, 신기하지요? 그렇군요. 네, 신기합니다. 황경한 묘에서 내려다 보이는 물생이 바위 끝 이곳에는 눈물 형상의 십자가와 2살 난 아기 황경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애끓는 모정이 서려 있는 눈물의 십자가와 황경한 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은 마을 기자 이용연이었습니다. 네, 잘 야. 봤습니다. 저도 이제 추자도에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예, 천주교 이 성지 순례지가 있는 줄 몰랐는데. 저도요.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이 정난주 마리아가 이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를 신유박해 때 딱 오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기 이름을 적어서 추자도 해안가에 놓고 떠났다라는 거. 이게 100년도 넘은 일인데 네. 우리가 또 이제 엄마 아빠잖아요. 네, 정말 마음이 소름 좀 돋았어요. 울컥하면서 저는. 네. 좋은 소식 잘 들었고요. 네네. 예, 강윤희 기자가 네. 이 소식을 듣고 역시 이제 대정에 가서 정난주 마리아의 묘를 찾았다고 하거든요. 네, 귀향길에 아들을 추자도에 두고 간 정난주 마리아. 본인은 평생을 관비로 살아가면서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 할머니로 불렸다는 얘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난주 마리아의 묘가 올레 11코스에 있다고 하네요. 기사가 이어지네요. 네. 강윤희 마을 기자가 우도에서 모처럼 나와서 대정 성지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야, 성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입구에 이렇게 추자도에서 봤던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동상이요. 맞아요. 같은 동상인데요. 아기도 있고. 네. 네, 드라마네요, 드라마. 네. 평화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님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네. 엄마와 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제 곳이라고. 오셔서 네. 이 묘지가 어떤 곳인지 좀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컴퓨터하고 막 핸드폰만 하니까 네. 이런 역사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책으로 읽으라 하면은 아니, 안 읽어. 이게 산교육이죠.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요. 많은 걸 알았지. 장난주 마리아가 어떤 분인 줄도 알고, 2살 난 아들을 이제 유배 오다가 어디다 놓고 왔다고? 추자도. 거기 한번 가서 보자. 네. 어?
할머니가 잘 네. 교육시켜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자도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주셨는데 못 보면 우리 제시카 방송 보면 됩니다. 방금 맞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네. 자, 다음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소식인데 우리 제주시 도심 이 동서 지역을 관통하는 연북로 노영 2지구 노영로와 이 사마지구 연삼로를 연결하는 제2도시 우회도로인데요. 이 연북로 마지막 구간인 번영로와 사마지 구간의 도로교통 공사가 올 연말에 드디어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남우 마을 기자입니다. 여기는 제주시 제2우회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러 현장에 왔는데요.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은 제1공구입니다. 제1공구와 제2공구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제주시 제2도시 우회도로인 연북로는 노형지구 노형로에서 삼마지구 연삼로까지 연결하는 약 12km의 도로입니다. 2002년 착공하여 2005년 완공된 연북로는 현재 노형로에서 번영로까지만 개통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현재 추진 중인 마지막 구간은 2018년 5월 착공했으나 보상 협의 지연과 예산 미반영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다가 올해 들어 급속도로 사업이 진척되면서 네. 내년 2023년 1월에는 완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31일 이전에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고 이제 그 준공검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1월 중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면은 지금 우리 그 연북로 노영부터 지금 사마지구까지 전 구간이 지금 개통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동서 지역 간 교통 체중도 완화되고 더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미콩과 골재 파동, 여기다 보상 문제가 더해져 사업 진척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중앙분리대와 도로 양쪽으로 가로수들이 조성되는 등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모습입니다. 인근 마을로 이어지는 교차로에서 아슬아슬 통행하는 차량들을 보면서 본 도로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을 기자 김남호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도 집이 노영 2지구에 있고요. 네네. 시댁은 이제 사마지구에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길인데 굉장히 편해지시겠어요? 네, 개통이 되면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항상 그 동쪽 갈 때마다 이 연북로 쭉 타고 가다가 번영로에서 꼭 좌회전해서 내려가서 쭉 맞아요. 내려가서 다시 돌아서 가야 돼요. 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 아. 개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총 완료되는데 첫 착공부터 계획을 세웠던 그 시기부터 따져보면 20년이 넘은 시간이 그렇군요. 걸렸다고 합니다. 예, 많은 시간이 네. 걸린 만큼 주민분들의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계절에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서 가을 정취를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탐라 장애인 복지관에 마련된 새날 도서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책 수다 모임이 열린다고 하네요. 정재익 마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탐라 장애인 복지관 지하에 있는 작은 도서관 새날 도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새날 도서방은 1995년 8월 시작해서 현재 7천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어린이들이 읽는 그림책들이 보입니다. 다들 내봐요. 안녕하세요. 저희 새날도서방은 제주장애인연맹 부설기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입니다. 책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고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책수다 모임, 찾아가는 문화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세요. 새날 도서방에서 하는 책수다 모임입니다. 책수다 모임은 수요일 오후 5시에 새날 도서방에 모여서 장애인 관련 모든 일과 현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현안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공감, 경청하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오시기 바랍니다. 새날 도서방과 책수다 모임은 바로 우리들이 주인공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언제나 새로움을 찾는 JIBS 마을 기자 정재익입니다. 아, 참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항상 네. 보면은 우리 정재익 마을 기자님. 가끔 맞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정재익 마을 기자분의 그 목소리가 저거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정재익 마을 기자님은 본인이 직접 내레이션을 하지 않고요. 이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레이션 어떤 그 기술을 입히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네네. 예, AI를 통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 좋은 소식 잘 봤고요. 아, 이제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 신 기자님.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네. 풍어를 읊는다. 서당계가 있나요? 서당계가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제시카 담당 우리 이혜련 작가가 기사를 보내왔어요. 그렇군요. 네. 예. 이 제주 바다가요. 여름 한철인 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가을이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서핑의 열기로 후끈후끈한 곽지 해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주 바다에 이제 가을이 찾아왔죠. 해수욕장은 지난 8월 31일 모두 폐장을 하고 편의시설과 안전요원도 철수해서 다소 뜸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비서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바닷가. 하지만 여전히 곽지 해변의 물색은 아름답고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파도 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을이 찾아온 바다, 이 곽지 해변을 찾는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인데요. 어린 아이들부터 청장년층까지 최근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서핑인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요 최근에 서핑 인구가 무려 10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아주 인기입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너무 설렙니다. 서핑은 9월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시원하고. 네, 이 초보 서퍼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제 교육을 마치고 하나, 둘씩 본격적으로 이제 바다로 뛰어듭니다. 교육을 받은 대로 하나, 둘, 으쌰! 그렇죠. 자, 바다에서 오는 외부 기온보다 한 계절씩 늦어서 따뜻합니다. 많은 분들 걱정과 달리 바닷속은 따뜻하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 데서나 입수하면 안 되고요. 안전수트를 비롯한 안전장비는 꼭 갖춰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제주의 가을 바다를 즐기고 싶다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 서핑보드에 몸을 맡기고 스트레스도 훌훌 떨쳐보내는 건 어떨까요? 네, 강원도 양양에서는 서핑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제주에서도 이 서핑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 기자님은 서핑 탈 줄 아세요? 아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네. 못 해봤습니다. 이거 해봐야죠. 진짜 네. 이 서핑 때문에 제주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정작 살고 있는 우리 네. 도전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뉴스 제시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